지난 시간까지 벡터 공간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 이번 시간에는 부분 공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벡터 공간에 대한 그 대표적인 예시로 이제 행렬들을 다 모아놓은 그 MIN 행렬들을 다 모아놓은 그런 집합도 이제 벡터 스페이스가 되고, 또는 이제 유클리디안 n 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벡터 스페이스가 된다. 그리고 이제 모든 실수율들을 다 모아놓은 그 집합도 이제 벡터 스페이스가 된다는 것도 알아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함수들을 다 모아놓은 그 함수 공간도 이제 벡터 스페이스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예시, 그 벡터 스페이스가 생각보다 너무 크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유기수열을 다루고 싶어요. 이 수열 중에서도 이제 유기수열만 다루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기에는 그냥 모든 수열들 다 모아놓은 이 집합은 너무 큽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만약에 함수 중에서도 이제 미분 가능 함수 이것만 다루고 싶은데, 만약 그냥 모든 함수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을 다루다 보면은 되게 큽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너무 큰 집합을 다루기 너무 버거우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 집합을 다루겠다라는 건데요. 그 부분 집합이 그 우리가 예전에 말했던 벡터 스페이스의 그 7가지 그 조건들을 만족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명제들이 다 서버 스페이스에서도 우리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 부분 공간에서의 목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모티베이션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는 어떻게 되냐? 벡터 스페이스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벡터 스페이스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 V의 부분 집합 W에 대하여 만약에 이 공간이 이것 또한 이제 벡터 스페이스가 된다. 그러니까 덧셈군이면서 이제 상수배가 잘 정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줄이 조화롭게 또 정의가 될 수 있다. 라고 한다면요. 이랬을 때 이 W를 부르기를 서브 스페이스 오브 V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어로 말하자면요, 부분 공간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이제 이거는 바로 예시를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예시로 제가 집합 S를 1사원면 그리고 1사원면들로 이루어지고 경계들까지 포함한 집합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차원짜리가 있는데요. X하고 Y가 모두 다 이제 0보다 하나 같은 그런 존재만 뭐 하는 거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이제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확인시켜 드리자면은, 현재 이루고 있는 공간은 여기랑 이 친구를 함께 해가지고 여기 경기로 하는 이 부분이 되겠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S가 될 건데요. 자, 이 S 같은 경우는 절대로 서버 스페이스가 될 수 없죠. R2에. 자, 왜냐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걸 볼게요. 1,1이라는 점은 이 S에 포함되죠? 이 S에 있는 원소란 말이에요. 이 S에 있는 원소를 이제 했을 때 이제 이 친구가 벡터 스페이스라고 한다면은 실수배가 잘 정해진단 말이에요. 따라서 만약에 실수배, 상수배 마이너스 1을 곱했어요. 그러면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제 S에 있는 원소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S에 있어가지고 결국 상수배에 대해서 닫혀 있어야 되는데, 자, 이 친구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고 절대로 S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서버 스페이스가 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집합 S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면요. x, 0 중에서 이제 x가 이제 r, 그러니까 이제 y가 0인 이제 모든 이 점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고, 그러니까 x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x가 0인 거, 그러니까 이제 y축, 이것을 모아놓은 거에 합집합으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대략적인 가시화를 시켜드린 다음은 이렇게 R2에서 이 부분과 이 부분, 이것을 합집합한 거,
이 색칠한 부분이 이제 S집합 S가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R2의 서브스페이스라고 볼 수가 없겠죠. 자, 왜죠? 라고 물어보신다면요. 자, 이번에 이걸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점과 이 점, 그러니까 얘 때문에 나타낼 수 있는 1,0이라는 것과 0, 이 친구 덕분에 나타날 수 있는 0,1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당연히 이제 S의 원소고 얘도 S에 있죠. S에 있는데 두 개를 더한 그것은 1,1인데 얘가 S에 없죠. 그러니까 덧셈에 대해서 닫혀있지 않은 상상이잖아요. 따라서 결국 서브스페이스가 될 수 없다 라고 결론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결국 R2 그러니까 유한 차원에서 봤는데요. 이제 무한 차원도 예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집합 S를 이렇게 x제곱, x세제곱 막 이렇게 가는 수열들이 이제 모아놓은 집합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만약 x가 0이라면은 0, 0, 0, 0, 0, 0, 0 가는 그 이제 무한 차원의 그 벡터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1이라면은 1, 1, 1, 1, 1, 1 이런 이게 무한계 성분이 있는 그런 수열이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2가 있다면은 2, 4, 8, 16, 32, 64 이렇게 쭉 가는 이런 수열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자 그리고 이 집합 S는 모든 수열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 있죠. 그 집합의 서브스페이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자, 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왜냐하면요. 제가 아까 예시를 들었던 그런 원소들을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 1, 1 이게 집합 S 있을 것이고요. S가 2라면은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막 이런 것들이 집합 S 있겠죠. 근데 이것을 더한 그것은 그 수열은 3,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8 더하니까 9 막 이렇게 가는 수열이 될 건데요. 이 친구가 절대로 이제 S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만약에 얘가 들어가게 된다면은 현재 X가 3인 상황인데 절대로 여기 있는 5라는 숫자가 3의 제곱인 9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S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브스페이스가 안 된다라고 결론낼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예시만 봐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서브스페이스 부분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되게 잘 따라줘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상수배에 대해서 닫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수배 덧셈에 대해서 무조건 닫혀 있어야 된다 이런 조건이 매우 크리티컬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서브스페이스인 것을 잘 확인할 수 있는 명제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했던 통찰과 이어지는 명제겠는데요. 자, 벡터 스페이스가 주어집니다. 자, 벡터 스페이스가 주어졌을 때 V의 부분집합 S에 대하여 the follows are equivalent. 자, 그리고 자 이게 방금 이 기호가 뭐냐면요. 처음 나왔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더 지금 제가 쓸 것들은 다 이제 동치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더 following following are equivalent. 자, 이 뜻이거든요. 자, 첫 번째
집합 S가 V의 서브스페이스다. 자, 이것과 동치인 것이 무엇이냐면요. 두 번째, 결국에 이 덧셈하고 이제 상수곱에 대해서 닫혀 있어야 되잖아요. 따라서 그냥 그걸 합쳐가지고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두 실수를 가져와서 그리고 두 벡터 UV랄까요? 두 벡터 UV에 대하여 자 U랑 V에다가 각각 상수곱을 한 다음에 더한 이거 자체가 여기 이렇게 이걸 만족시키는 모든 원소들이 다 집합 S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덧셈과 상수배에 대해서 닫혀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한다면 부분집합에서도 덧셈과 상수배가 다 정의된다면 정의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서브스페이스라고 말할 수 있다. 라고 해주는 그런 명제일 텐데요. 따라서 이 뒤에 동치라는 것을 이렇게 허술을 해놓은 거고요. 이것을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책을 본다면요. 서버스페이스 정의를 그냥 그 부분집합이 이제 벡터 스페이스를 만족시킨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걸로 써놓은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써놓은 책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 여기 증명하는 걸 통해서 이해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리니어 컨비네이션, 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만든 그런 모든 원소들이 다 S에 들어가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말하기를 선형대수학에서 주로 쓰는 용어인데요. 1차 결합이라고 불러요. 또는 선형결합. 그래서 이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닫혀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큐브라도 동치명제니까 1번에서 이제 2번으로 가는 것이야. 이제 2번에서 1번으로 가는 거 둘 다 증명을 해야겠죠. 근데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것 되게 간단해요. 자,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가정이 S가 서버 스페이스라는 가정이 있죠. 서버 스페이스니까 집합 S는 벡터 스페이스예요. 벡터 스페이스가 되기 때문에 집합 S에 있는 그 두 벡터를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상수곱을 해도 벡터 스페이스니까 이 S에 포함될 거고 이렇게 상수곱을 해도 이렇게 여기다 상수곱을 해도 이렇게 상수곱을 해도 자 H집합 S 들어오겠죠. 자 따라서 결국 이 S에 있는 것과 S에 있는 거 그것을 이제 더한 것도 이제 S에 있어야 된다. 그것이 벡터 스페이스의 공리 중 하나였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 또한 이제 S에 들어가야 된다. 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바로 벡터 스페이스 정의 위에서 바로 보일 수 있을 것이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첫 번째로 가는 이러한 명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것을 만족시킬 때 결국 이 S는 이제 서버 스페이스다라는 것을 보여면 되겠죠. 서버 스페이스 정의는 이 집합 S가 벡터 스페이스를 만족시키는 거니까 벡터 스페이스를 만족시키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덧셈원에 관련된 공리 4개랑 상수급과 관련된 공리 이 3개를 다 일일이 다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다 성립한다는 것을 보이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만 다행인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7개를 다 보일 필요가 아니라 현재 S는 부분집합이고 그 V라는 것이 벡터 스페이스라는 걸 통해서 이제 바로 너무 트리비얼하게 증명이 되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벡터 스페이스니까 그 서브 스페이스도 이제 서브 스페이스에서도 서브 스페이스라고 말하면 되죠. 서브셋 이 집합 S에 대해서도 이 V가 벡터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덧셈에 대한 그 교환 법칙이 가능했죠. 커뮤니티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결합 법칙, 어소시에이티브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자명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 부분집합이니까 그리고 벡터 스페이스 부분집합이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따라서 여기 액시온 중에서 이제 웬만한 것들이 다 트리비얼하게 증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보이는 것은 넌 트리비얼한 거, 누가 봐도 이제 '아 이거 설명이 필요하겠는데?' 하는 것만 좀 보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자 바로 세 번째랑 네 번째 있었던 연벡터가 이제 S에 들어가냐 이거. 이제 우리 벡터 스페이스 가정했으니까 연벡터 이렇게 가정하면 되겠죠. 그리고 덧셈에 대한 그 역원, 그러니까 이제 모든 V에 대하여 결국 마이너스 V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냐, 그것을 W로 한다면요. 그걸 만족시키기를 V에다가 W를 더했더니만 연벡터가 나올 수 있냐, 이것을 만족시키는 것이 존재하느냐 라는 거겠죠. 자,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S에 있는 그 임의의 벡터, 이 V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이거기 때문에 이 V에 대하여 그 B를 0을 택해요. 0을 택하게 된다면은 0 곱하기 V가 되겠죠. 이것도 S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우리 가정이었고요. 결국 정의에 따라서 이것이 0벡터이기 때문에 결국 증명이 끝났죠. 자, 4번을 볼게요. 4번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면요. 음, 마찬가지로 V의 원소의 V에 대하여 이번엔 여기에다가 B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얘가 이제 S에 들어간다는 것이 가정이었죠. 근데 얘가 이제 실수고 얘가 집합 S에 있는 원소였고 따라서 이 S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 자명한데요. 자, 이것이 이제 마이너스 V의 그 정의였잖아요. 따라서 끝났어요. 음, 얘는 이렇게 써질 수 있겠죠. 아, SS.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얘가 이제 마이너스 V. 이 때문에 증명이 끝났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간편하게 얘가 만족시킨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는지 여기만 그냥 잠깐 대입해가지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나머지 파트 부분도 좀 넌트리비얼하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면은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예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3차원에서 집합 S를 x, y, 0 그러니까 z성분이 0인 것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x와 y는 실수고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그림을 잠깐 그려서 설명해드리자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3차원이니까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z성분이 0인 거 그러니까 여기 이 xy 평면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집합 S가 나타내는 것이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서브스페이스가 됩니다. 자, 왜죠? 라고 한다면은 우리 앞서 증명했던 명제 위에서 덧셈과 상수곱에 대해서 닫혀 있다는 것만 보이면 됩니다. 그래서 S에서 임의로 한 개, 그리고
두 개를 꺼내요. 이랬을 때 모든 A, B 실수를 가져와서 상수곱을 시켜요. 이걸 더한 게 임의로 이제 더한 것이 얘는 S에 있는 거고 얘도 S에 있는 건데 얘가 이제 S에 들어가는 것만 보이면 되잖아요. 이걸 계산을 해보시면요.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요. AX1 플러스 BX2 그리고 AY1 플러스 BY2, 0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얘가 실수 그리고 0 만족시키게 되니까 결국 이것도 S에 들어가게 되겠죠. 따라서 증명이 끝났습니다. 음, 음. 두 번째,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이성에서 Z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 시켜볼게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Z가 0이어가지고 여기 지나는 그런 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여기에서 Z성분을 1로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바꾸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은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번에 0,0,1을 지나고 가게 된 Z가 1인 그런 평면이 여기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Z가 1인 걸로 Z가 1인 그 평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친구는 서브 스페이스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왜냐면요. 현재 여기 이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게 되냐면요. A가 B가 다 0인 거. 그러니까 이제 0벡터도 마찬가지로 S에 들어가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에서 0벡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친구가 S에 없잖아요. 따라서 안 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번엔 집합 S를 3차원인데 평면 말고 평면 이제 지겨우니까 음, 자, 이걸로 해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9가 되겠죠, 이거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9가 될 거고,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9는 내부가 꽉 찬 구가 아니라 껍데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반지름의 1인 구가 왜 다각형이 나오냐? 구가 독특하다. 구가 미안해요, 여러분. 자, 이렇게 잘 그려졌죠? 이렇게 구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원점 포함하나요? 포함 안 하죠. 그 구는 껍데기라 말씀드렸어요. 구는 껍데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R3 내에서 서브 스페이스가 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똑같고요. 따라서 결국 서브 스페이스가 되기 위해서는 그 연벡터를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원점을 평면이라면은 이제 유클리디안 L스페이스 같은 경우라면은 원점을 무조건 지나야 되구나 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겠죠. 좋아요. 예, 좀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마무리하면 좀 시원섭섭하니까. 우리가 베터 스페이스 중에서도 이제 안 들어본 게 이제 행렬 안 들어봤네요. 자, 이번 집합 S를 어떻게 보게 될 거냐면요. D. 이렇게 있는 행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행렬을 여러분들이 선형대에서 공부했다면 대각행렬이라고 부르는 행렬이기도 하는데요. 이 친구는 서브 스페이스가 됩니다.
그 2x2 매트리스를 다 모아놓은 그 집합에서의 서브스페이스가 됩니다. 자, 이유를 생각하자면요. 마찬가지로 실수 2개 가져오시고요. 그랬을 때 저기 S에 있는 두 행렬을 가져와서 이거랑 이 두 친구를 가져온 다음에 각각의 실수배를 해주시고요. 더했을 때 이 친구도 이제 집합 S에 들어가면 되겠죠. 얘랑 얘는 S에서 꺼내온 거라 구하고요. 자, 이랬을 때 이거 계산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행렬 배웠다면 이거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실수를 만족시키고 영영을 만족시키게 되니까 결국 집합 S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2우 3이 끝났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만약에 예시 하나 더 볼게요. 좀 아쉬우니까 더 올릴 수 있나? 잠깐 칸 조정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5번. 이번엔 저 위에 거와 약간 변형을 시켜가지고 집합 S를 A, B, C가 0이고 이제 D 이렇게 있는 행렬이라고 해보고 조건은 좀 재밌게 A 곱하기 B 곱하기 D 이 한 것들이 다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집합 S가 있을 때 이것은 절대로 서브스페이스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왜냐면요. 저기에서 S에서 임의로 하나 꺼내볼게요. 그러면은 A, B, D가 다 1인 거 가능하겠죠? 다 곱하면 1이고 1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래서 1, 1, 0, 1. 이 친구가 여기 집합 이제 S에 들어가는 거가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상수배를 하더라도 그 친구는 항상 이제 S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거기 있는 성분들 이 세 엔트리들을 다 곱해보면은 결국 마이너스 1 되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아가지고 이것은 이제 S에 들어가지 않죠. 따라서 이 친구는 발레를 삼아가지고 결국 서브스페이스가 안 된다 라는 결론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서버 스페이스도 이제 벡터 스페이스 만족할 수 있게 되고 우리는 이제 서버 스페이스도 많이 다루게 될 것이니까 잘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 했었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수요 공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공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번에 그 모든 수요들 다 모아놓은 집합 있었죠. 그 집합을 좀 더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보도록 할 거고요. 결국에 수요 공간은 벡터 스페이스고요. 우리는 이 서버 스페이스에 대한 예시로 그 수요 공간에 대한 대표적인 이제 LP 스페이스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따라서 다음 시간에 배우기 전에 이 내용들을 이미 다 익숙한 상태로 넘어가셔야지 전체적인 맥락 흐름이 순조롭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어요.